보신 것처럼 기대와 갈등이 혼재하는 가운데 본궤도에 오른 3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어떤 과제들이 해결돼야 할까요?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황 기자. 네. 이게 3기 신도시 계획 자체가 발표된 지는 좀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먼저 이 3기 신도시 계획이 나왔던 이유부터 좀 짚어보죠. 일단 서울 같은 경우가 되면 좋긴 한데 이 서울에 같은 경우 지금 그린벨트 해제 외에는 마땅한 그렇게 땅이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왔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도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면 사실상 이제 반대를 했죠. 예. 대안으로 서울 시내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좀 규제를 풀어줘서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폭등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서울과 인접한 고양과 남양주 등에 모두 30만 호의 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3기 신도시 30만 호가 공급이 되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? 일단 앞서 1, 2기 신도시가 들어섰는데 그 영향으로 서울 집값이 큰 폭의 안정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. 신도시에 아파트만 많이 들어서고 여전히 서울에만 일자리가 몰려 있다 보니까 완전한 분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이 잠만 자는 거대한 아파트촌, 일종의 배드타운만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. 이번 신도시 예정지도 이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을 인접하는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이 대체 효과가 좀 미미할 것이다. 그런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신도시의 새 아파트에 실제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게 빨라야 2024년이 될 텐데요. 예. 이 한국감정원은 입주 시점이 돼야 이 서울 집값이 조금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. 이런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의심적인 시선이 좀 많다는 건데 네. 이게 그러면 성공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할까요?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와 바로 교통입니다. 예. 굳이 서울까지 나와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신도시 안에 일자리가 좀 일단 많아야 하고요. 실제로 2기 신도시인 성남 판교의 경우 판교 테크노밸리에 IT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이 자족 도시로 발전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기업들이 또 신도시로 만약에 본사와 공장 등을 이전하면 법인세라든지 토지 상용화 같은 것을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교통 문제도 중요한데요. 이 예. 서울과 연결되는 이 편하고 빠른 대중교통망을 갖춰야 되는데 무엇보다 입주 시기와 때를 맞춰서 GTX 등 이 광역 급행철도 같은 것들이 제때 들어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